당시에는 좀 규모가 좀 작은 규모의 돌봄 센터였었는데 협동조합 전환하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규모가 성장했던 뭐 이런 기업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뭐 한 사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다 공이 조합원 전체가 다 우리 일자리들을 고용 안정을 지키고 또 이용자를 우리 가치에 맞게 돌보려고 하시는 뜻하는 주변에 많은 종사자들이 또 같이 결합을 해주면서 이제 규모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어느 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나 꿈은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연구조사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자산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해결 동력을 사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그걸 현실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이룬 성과를 앞으로도 우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지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성신여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연계를 해주는 곳이 센터였던 거였거든요. 성신여대하고 하는 지금 사업이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사실은 저희 협동조합은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만들고 뭐 단체 도시락, 주문 도시락 외에는 뭐 어떤 사업의 발전성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었잖아요. 기업 내에서도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논의를 하지만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곳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적절하게 센터에서도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찾고 있고 그래서 혹시 어떠한 거를 구상하고 계시는지라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이제 저희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센터의 이런 연계성 때문에 성신여대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신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신제품 반응이 되게 지금 좋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사경센터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의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다음을 좀 꿈꿀 수 있었던 그 길들이긴 했어요. 센터에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센터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꿈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좋은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뭐 어떤 좋은 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시려고 뭐 되게 다방면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저희가 힘을 받았던 거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들이나 어떤 좀 심적인 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2016년도에 센터를 통해서 서울시 마을기업에 도전했는데 선정이 돼도 걱정이었던 게 자부담금이었어요. 삼양주민연대에서 2천만 원을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직도 어렵지만 그 덕분에 무사히 그때보다는 좀 더 나아진 6년 차가 됐습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줄기도 하고 새로운 고객이 또 생기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돌봄 SOS 센터 사업들이 같이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수요가 좀 늘었던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돌봄 SOS 센터에서 연계된 분들 외에 뭐 그 이후에 더 필요하신 그 돌봄이 수요가 있거나 하면 저희하고 또 연계해서 작업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가정 지원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또 이제 새로운 그 돌봄의 영역이 또 발굴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접근성을 어떻게 좀 시작을 할까 하고 있던 중에 그 지역에 있는 한신대 캠퍼스 타운이란 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그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단하고 연결이 돼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할 때는 매장 자체가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센터가 운영하는 왔다 가게라는 그 공간이 없었다면은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겠죠. 낙과 유수의 어떤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경센터의 모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정명훈 센터장님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 노력, 도움이 여기까지 저는 있다고 감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익분기점을 진작에 저희는 넘어섰고 저희가 추구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짓다가 사용하고 일부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데, 그 콜라보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 같이 연결이 돼서 어떤 사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삼양시장에서 가장 먼저 연구조사, 축제, 가치구매 행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강북구 조례에도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플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일단 유동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런 매출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사회적 경제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학원들 사업이 되게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경영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금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상권 주변에 있는 뭐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뭐 이런 학원들 원장님께 제가 하나하나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께 이게 이러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해주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예를 들면 뭐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제가 혼자 한다고 이랬을 때는 100% 제 돈으로만 내게 되지만 학원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게 n분의 1로 줄어들게 드리고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준비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그거를 썼던 거를 보내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쪽 부분은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준비를 해보셨나요? 이러면서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많이 그거를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뭔가 또 도전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주신 센터고 저한테는 고마운 센터입니다.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사실 민관이 수평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상 그 행정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도 사실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평적 거버넌스 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색은 다른 지역이 민관인데 저희는 민관학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대학이 들어와서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제가 같이 논의한다라고 하는 곳이 다른 지역하고 많이 차별화된 특성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북 사경센터의 최대 저는 장점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항상 새로운 의제, 특히 좀 선도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연구도 하고 또 의제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점이 저는 좀 차별성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올해도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엔이나 국내에서도 최근에 ESG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회적 가치 부분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 차원에서 보면 특히 이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 거의 확인되지 않거든요. 근데 강북구는 지금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이런 의제들을 먼저 사실 좀 확인을 해가지고 지역 안에서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의제 선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탁월한 역량이 있다라고 저는 사실 판단하면 그전에는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으로 한 3년 이상 사실은 사회적 관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험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이 가지지 못한 좀 특화된 요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협동조합 만들어질 그 처음 단계부터 여기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교과 중에 사회적 경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하고 계속 그 교과서가 서울시 교육청에 교과서가 안 나올 때 같이 이제 수업 연구 모임을 이 센터랑 같이 해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강북구가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터전에서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활동으로서 마을 탐방을 할 때 센터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강북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방문을 하고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걸 통해서 내 삶과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실천을 통해서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청년들 이렇게 그 공간들 갔다 오면은 아,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중점에 이 통합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언제든지 좀 아쉬울 때 전화를 하고 수업을 만들고 학교하고 이제 이렇게 넘나들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또 와서 선생님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시도는 여러 가지 하지만 뭔가 성과나 보람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렇게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들 또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 도움을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적 경제를 처음 겪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개념이 좀 모호한 게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 일자리로 일을 하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협동조합이랑 기업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홍보 업무도 맡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안 거죠. 그게 사회적 경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흥미가 생기고 일상에서의 변화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 생각보다 좀 다양한 곳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 제일 얻은 거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 다니기 전에는 그 광고 회사에 좀 수직 관계가 심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긍정적이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조금 더 힘을 얻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제 센터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른 회사와 다르게 사람들을 얻어가고 좀 자신감, 자존감을 많이 얻어가지 않을까. 내 인생에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가 옆에 뭐 내가 여기서 꼭 일을 하진 않더라도 내 인생의 한 파트에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